한자 공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호에 보실 문장을 볼까요? 우리 집 가훈을 성실, 근면, 화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집마다 보면은 그 집에 그 가훈이라는 게 있죠. 집안의 가르침. 근데 이 문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성실, 그리고 근면, 화목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했다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열자를 공부하겠는데요. 저와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집 가자, 그 다음에 가르칠 훈, 정성성, 열매실, 그 다음에 부지런할 근, 힘쓸면, 화할 화, 그 다음에 화목할 목, 정할 결, 정할 정. 자, 이렇게 열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자의 필순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집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훈자, 가르칠 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역시 열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 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 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할 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쓸 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획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화할 화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할 목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할 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할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저우 지금 해보신 이 필순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습지 빈란에다가 꽉 차도록 꼭 여러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각 글자별로 그 뜻과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집 가자. 집 가자는 요 간머리가 부수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집 가자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간머리라고도 그러고 이게 부수 이름이죠. 근데 실제 뜻은 집을 나타내는 집면자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렇게 쓰여진 거는 요게 돼지 시자예요. 이게 그러면은 자, 집에 이렇게 돼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옛날에는 이 뱀들이 많아가지고 뱀들이 아마 막
집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집 밑에다가 이렇게 돼지를 기르면은 돼지는 뱀을 잘 잡아먹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 밑에다가 돼지만 기르면은 뱀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에다가 돼지를 길렀다고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집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옥하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훈, 아까 이제 우리 문장에서도 나왔지만은 한 집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실천 기준으로 삼는 가르침,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르칠 훈자인데요. 요거는 요 옆에 말씀언, 이것이 이제 부수자가 되는데요. 자, 이 가르칠 훈자도 보시면은,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써봤으니까 요거는 말씀 언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냇물. 그러니까 냇물을 나타내는 내천자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냇물이 물이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가르칠 훈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훈시하면은 요 보일 시자니까 가르쳐서 보인다. 그 다음에 뜻이라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왜 이거 설명을 한번 또 드렸었는데, 이 한자의 한자 구성의 특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과 음과 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라고 그러면 이것이 사람 인자의 형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됩니까? 인으로 발음되죠. 그 다음에 그 뜻은 뭔가요?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요 의자가 요게 바로 요 의자하고 훈자하고 이렇게 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 것처럼 이 훈자도 뜻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독하면은 한문의 뜻을 새겨서 읽는 걸, 여기 읽을 독자니까 한문의 뜻을 새겨서 읽는 것을 훈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정성성자, 정성성자 역시 요 말씀 언이 부수자가 되고요. 자, 이 정성성자는 역시 이렇게 요게 이제 말씀 언자죠. 그 다음에 성자, 이게 뭡니까? 이룰 성자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한다. 다시 말하면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성성이 되는데, 성의 하면은 정성스러운 뜻, 여기에 뜻의자니까. 그 다음에 열성 하면은 열렬한 정성, 열성적으로 뭐 회사 일에 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 실자는 요 간머리, 요 진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간머리가 부사가 돼가지고 열매를 나타내는데, 실과하면은 바로 과일, 우리가 먹는 과일을 갖다가 실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참되다는 뜻으로는 진실하다 그러면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다 할 때 우리가 진실하다,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할 근자, 요거는 요 힘력자, 힘을 쓰는 거니까 힘력자가 부수자가 돼 가지고요. 근검 하면은 요 부지런할 근자에다 요건 검소하다고 하는 검자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서도 검소하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임무를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요. 근속하면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계속 근무할 때 근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쓸 면자 역시 요게 요렇게 힘역자 이것이 부사가 돼 가지고요. 면학하면 배우는 거, 학문에 힘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면학.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이루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근면하면은 부지런히 힘쓰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근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자. 화자는 요 입구자가 부사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왜 화할 화자가 되느냐 하면은 자, 요거는 요렇게 요건 뭡니까? 벼 화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 벼의 줄기인데 거기에 이삭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기울죠. 그걸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벼를 나타내는 벼 화자거든요. 거기에 요렇게 잎을 나타내는 잎 구자를 붙여서 쓴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곡식 벼죠. 곡식을 이렇게 이제 밥을 지어가지고 곡식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잎구자니까 이제 먹는다는 뜻도 이제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 같처럼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니까 모두가 화목하다. 그래서 이게 화할 화 이런 이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화합하면은 서로 화목하게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화합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답한다는 뜻으로 화답 하면은 서로 응해서 대답하는 것을 화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 요거는 눈 목자가 부사가 돼 가지고요. 화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 하면은 뜻이 맞고 정답다. 그 집안은 상당히 화목한 분위기더라. 또는 그 직장에 가보니까 참 직장 분위기가 화목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친목 하면은 서로 친해서 화목하다 하는 뜻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건 이제 친목 단체 또는 뭐 친목 모임을 우리가 갖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할 결자. 요 삼수변이 부수자가 되고요. 결정한다. 요거는 결단을 해서 정하는 걸 결정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터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결렬하면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터져 버리듯이 갈라지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결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럴 때 이 결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할 정자인데요. 자, 요거는 요 간머리 진면자가 부사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자, 요거는 집을 나타내는 진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렇게 쓰여진 거는 이건 무슨 자와 같은 요게 어떤 거냐면 발을 정자. 그것이 요렇게 좀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진면자니까 집안에서 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가훈, 아까 가훈이라는 거 나왔죠. 집안의 가르침, 가훈 등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정할 정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두 자가 합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할 정 하면은 정원하면은 정해진 인원수. 그 다음에 정착한다 하면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는 거. 그걸 갖다가 정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자를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의 고사성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고사성어는 가렴주구. 조금 어려운 글자들이죠. 요 가자는 무슨 가자냐면 맵다 하는 매울 가자거든요. 그러니까 맵다, 시다, 뭐 쓰다 할 때 요거는 매운 거. 매울 가자고요. 요거는 렴자는 거둘렴. 거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렴하면은 맵게 거둔다.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이제 관청에서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금을 걷는데 아주 혹독하게 걷는다. 또는 가혹하게 걷는다. 인정사정 없이 걷는 걸 갖다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세금을 아주 혹독하게 또는 가혹하게 거두는 걸 갖다가 가렴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주자는 무슨 주자냐면은 목을 벤다는 벨 주자 또는 벌을 준다고 하는 벌주 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요 구자는 무슨 구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할 구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탐한다. 아주 욕심스럽게 구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 주구는 뭐냐면은 주구라고 하는 거는 관청 관리들이 관청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갖다가 그냥 막 강제로 마구 빼앗는 걸 갖다가 주구라고 합니다. 주구. 바로 요거 주자, 구자.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가렴,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주구,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마구 빼앗는다. 이게 한마디로 이 뜻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관청에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둔다는 거는 이제 가렴인데, 주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막 강제로 마구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이나 또는 재물 같은 걸 갖다가 막 가혹하게 뺏어가지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거, 그걸 갖다가 가렴주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번 호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